그날 밤, 오장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드림호텔 지하 주차장 화면이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을씨년스러운 공간, 차들이 빼곡히 들어선 그 지하에서 한 남자가 필사적으로 뛰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장미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오복길이었습니다. 양아빠, 돌아가신 양아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오장미가 그날 마서린의 차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몰래 빼낸 건 아주 작은 실마리를 쫓은 결과였습니다. 아빠 오복길이 세상을 뜨던 그날, 강준호 셰프가 무심코 흘린 한마디, 리조트라는 단어 하나가 모든 걸 연결해 줬던 거죠. 채화영이 강남봉 교수에게 보낸 문자 속 리조트, 그리고 그날 드림호텔에 출입했던 마서린의 차. 오장미는 그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꿰맞추며 마서린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영상 속에서 오복길의 뒤를 바짝 쫓는 남자가 보였는데요. 이강혁이었습니다. 채화영의 신복, 채화영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그 남자가 오복길을 뒤쫓고 있었던 거예요. 멀리서 채화영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잡아. 그 두 글자가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메아리처럼 퍼졌고 오장미는 그 소리를 화면 너머로 들으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빠가 왜 그날 거기 있었는지, 왜 그렇게 다급하게 뛰어야 했는지 이제야 조금씩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복길이 쓰러지는 장면은 다른 차들에 가려져 화면에 잡히지 않았던 거예요. 누군가가 찍었을 때 딱 그 순간만은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오장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 영상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채화영과 이강혁이 오복길을 해쳤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엔 결정적인 장면이 빠져 있었던 거죠. 오장미는 침대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오장미는 마서린 행세를 하며 채화영의 집, 마대창 회장의 저택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원수의 집에 발을 들여놓은 채로 매일 채화영과 한 지붕 아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이 오장미를 옥죄었지만 동시에 그 위치야말로 채화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자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장미의 머릿속에 강준호 셰프가 무심코 한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강남봉 교수가 리조트에 혼자 다녀왔다는 말. 그리고 채화영의 휴대폰에서 본 문자 내용. 오장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강남봉 교수가 채화영과 만났던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강남봉은 아들 강준호에게 혼자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채화영을 감싸주려고.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업무 협력 그 이상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는데요. 오장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직접 채화영의 휴대폰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강남봉과의 연락 내용, 다음 만남의 시간과 장소. 그것만 알 수 있다면 채화영을 한 방에 날려버릴 판을 짤 수 있었거든요. 오장미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를 살폈습니다. 채화영이 씻으러 들어가는 소리를 귀를 세워 기다렸어요. 샤워기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 오장미의 입가에 아주 얇게 미소가 걸렸습니다. 지금이야. 채화영의 방은 조용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는데요. 오장미는 방문을 살며시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지만 손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어요. 강철 멘탈이라는 말이 오장미에겐 그냥 수식어가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수없이 많은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단련된 뼛속까지 단단해진 생존 본능이 지금 이 순간 발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채화영의 휴대폰이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채화영의 패턴을 풀었습니다. 며칠 전 채화영이 무심코 휴대폰 패턴을 푸는 걸 옆에서 지켜봤던 오장미였습니다. 메모리에 새겨두던 눈으로 외워뒀던 그 패턴이 지금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은 채화영도 몰랐겠죠. 오장미는 재빠르게 강남봉과의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가장 최근 대화창에서 문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화영씨, 내일 오후 2시에 카페에서 봐요. 기다릴게요. 발신인은 강남봉이었습니다. 오장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카페 이름까지 확인했어요. 오장미는 휴대폰을 재빠르게 원위치에 돌려놨습니다. 조용히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장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누구야?
채화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방 안을 갈랐습니다. 타월을 두르고 나온 채화영이 오장미와 정면으로 마주쳤는데요. 채화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오장미는 0.1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서린으로서의 표정을 재빠르게 만들어냈습니다. 조금 어리광스럽고 조금 천진난만한 그 표정을요. 엄마 있나 해서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보고 싶어서. 채화영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오장미를 훑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것 같은 그 눈빛이 오장미를 향해 꽂혔는데요. 채화영은 사람 읽는 데 탁월한 여자였습니다. 수십 년을 마대창의 며느리로 살면서 표면 아래에 있는 것들을 포착하는 감각이 날카롭게 벼려진 여자였거든요. 하지만 오장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이제 갈게요. 오장미는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 혼자 서서 조용히 길게 숨을 내뱉었는데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장미의 머릿속은 이미 내일 계획으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그날 밤, 오장미가 잠을 설치며 세운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치밀했습니다. 채화영이 강남봉과 만나는 그 카페에 마대창을 데리고 가는 것. 그 한 가지였어요. 채화영의 불륜 현장을 마대창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었거든요. 마대창은 며느리 채화영에게 드림호텔 대표 자리를 맡길 만큼 어느 정도 신뢰를 쌓아온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철저한 현실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지만 직접 보고 나면 절대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오장미는 일찌감치 준비를 마쳤습니다. 예쁘게 차려입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요. 소파에 신문을 펼쳐 들고 앉아있는 마대창을 발견하고 오장미는 자연스럽게 그 옆에 가 앉았습니다. 마대창에 팔짱을 꼈어요. 할아버지, 오늘 저랑 데이트해요. 마대창이 신문에서 눈을 떼고 오장미를 쳐다봤습니다. 손녀 마서린 앞에서만은 더없이 온화해지는 마대창 회장이었거든요. 드림그룹을 독단으로 이끌며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인 적 없는 그 카리스마가 손녀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부드럽게 녹아내렸는데요. 어디 가고 싶어? 우리 강아지. 분위기 좋은 카페요. 할아버지랑 오랜만에 케이크 먹고 싶어요. 오장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는데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냉정한 계산을 마대창은 꿈에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장미라는 여자였어요. 따뜻하게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생존력 최강의 여전사. 카페에 들어선 순간 오장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마대창과 나란히 들어선 카페 안에서 오장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안쪽을 훑었는데요. 아직 채화영은 도착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오장미는 마대창을 창가 쪽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입구에서 잘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오장미가 일부러 고른 자리였죠. 마대창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케이크를 먹고 있을 때였어요. 카페 입구 쪽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채화영이었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우아한 채화영이 카페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드림호텔 대표라는 자리에 어울리는 품격 있는 차림새로요. 하지만 오장미의 눈에는 그 우아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것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채화영은 카페 안쪽으로 걸어가며 누군가를 발견했습니다. 강남봉이었어요. 준호와 백호의 아버지, 강남봉 교수가 이미 자리에 앉아 채화영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채화영의 얼굴에 아주 잠깐 부드러운 표정이 스쳤는데요. 평소에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방어막이 내려진 채화영의 표정이었습니다. 오장미는 마대창의 소매를 살짝 잡아 끌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봐요. 마대창이 오장미가 가리키는 방향을 봤습니다. 채화영이 어떤 남자와 마주 앉는 게 보였어요. 마대창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장미는 내심 숨을 참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그 한마디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채화영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는데요. 창가 테이블에 마대창과 오장미가 나란히 앉아있는 게 보이는 순간 채화영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어요. 강남봉도 상황을 파악했는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대창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앉아있는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어요. 오장미도 뒤따라 걸어갔는데요. 마대창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강남봉이 당황한 얼굴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드림호텔 리뉴얼 건으로 함께 일했다고, 업무차 만났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마대창은 명함을 받지도 않았어요.
마대창의 눈은 채화영에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미세스 염이 너희 둘 있는 사진을 보여줬을 때 내가 채 대표를 믿었는데 계속 이렇게 따로 만나고 있었던 거야? 채화영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오해라고, 정말 일 때문에 만난 거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질 않았어요. 마대창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적으로 만난다는 사람이 왜 회사 근처도 아닌 이런 먼 데를 와서 이렇게 살갑게 앉아 있어?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채화영은 난생 처음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사람처럼 굳어버렸는데요. 세상 모든 걸 자기 손에 쥐고 흔들어 온 채화영이 처음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대창이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채 대표, 집에서 보지. 카페를 나서는 마대창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오장미는 뒤따라 나오면서 딱 한 번 채화영을 돌아봤습니다. 채화영의 눈과 오장미의 눈이 마주쳤는데요. 채화영의 눈빛에는 당혹과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장미의 눈빛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다만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을 뿐입니다. 꽃이다. 채화영. 집으로 돌아온 마대창은 서재로 들어가 채화영을 불렀습니다. 채화영이 지친 발걸음으로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마대창은 의자에 앉아 채화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채화영은 문을 닫자마자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고 나중에 이강혁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마대창의 질책이 시작됐어요. 회의를 펑크냈다는 것, 외간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것, 그리고 마동석이 없는 이 집에서 과연 채화영이 어떤 자격으로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요. 오장미는 서재 문 밖에서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마대창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다가 결정적인 한마디가 터져 나왔는데요. 자꾸 이런 식이면 채 대표 자리 없어질 줄 알아. 그 말에 오장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양아빠 오복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살아서 웃고 있던 그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오장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서재 문이 열리고 채화영이 나왔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복도에 서 있던 오장미와 채화영이 정면으로 마주쳤는데요. 채화영이 오장미를 쏘아봤습니다. 그 눈빛은 그냥 화난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알고 있다는 의심의 눈빛이었습니다. 설린이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오장미가 천천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은 채로요. 무슨 말이야? 엄마? 나 할아버지랑 데이트한 거잖아. 할아버지를 거기 데리고 간 거 우연 아니었지? 채화영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짝 상처받은 척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엄마가 거기 있는 줄 내가 어떻게 알아? 진짜 억울하다. 채화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마서린이라면 이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그렇다고 그냥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거든요. 채화영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오장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방 안에서 오장미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서린 흉내를 내며 이 집에 살기 시작한 날부터 오장미는 매일 밤 이렇게 누워서 지쳐 떨어지곤 했는데요. 낮에는 재벌 손녀 마서린의 탈을 쓰고 밤에는 진짜 자신 오장미로 돌아오는 이 이중적인 삶이 지칠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강준호 셰프의 아버지 강남봉이 채화영과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날이기도 했어요. 강준호. 오장미는 조용히 그 이름을 머릿속에서 불러봤습니다. 차갑고 완벽하고 누구에게도 곁을 내어주지 않는 그 남자. 오장미가 마서린 행세를 하는 줄도 모르고 오장미를 마서린으로 알고 있는 강준호가 오늘 아침 무심코 흘린 말 한마디가 결국 채화영의 약점을 파고드는 열쇠가 됐는데요. 강준호는 자기 아버지와 채화영의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무것도 모르는 강준호를 오장미는 오늘 하루 종일 떠올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감정인지 안쓰럽다는 감정인지 오장미 자신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채화영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강혁이 찾아온 것 같았는데요. 오장미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이강혁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회장님이 오늘 이사회 소집하셨습니다. 그 말에 채화영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무슨 안건으로? 말씀 안 하셨습니다. 복도에 서서 그 대화를 듣는 오장미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사회 소집. 마대창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장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습니다.
채화영이 오늘 오후의 일 때문에 이사회에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의미였는데요. 오장미는 방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어요. 채화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좋은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채화영은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에요. 위기에 몰릴수록 더 날카롭게 반격해오는 사람이 채화영이었습니다. 오장미는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복길의 죽음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 서재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만으로는 채화영과 이강혁을 직접 법적으로 엮을 수 없다는 것. 오장미가 채화영을 단순히 불륜으로 끌어내리는 것에서 멈춰선 안 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진짜 목표는 오복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늦게 오장미는 살그머니 방을 나섰습니다. 이번엔 주차장이 아니라 드림호텔 방향이었는데요. 오복길이 쓰러지던 그날의 마지막 행적을 다시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지하 주차장 CCTV 외에 다른 각도에서 찍힌 영상이 존재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그 순간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밤바람을 맞으며 걸었어요. 쌍둥이 동생 마설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서로 다른 세상에서 자라온 두 쌍둥이, 하나는 재벌가 손녀로, 하나는 반찬 가게를 꾸려가며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된 지금, 오장미는 마설인에게 미안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설인이 진짜 엄마 채화영에 의해 어떤 거짓 위에서 자라왔는지, 그것도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의 일부였으니까요. 채화영, 오장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사회는 시작일 뿐이야. 진짜 무너지는 건 지금부터야.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오장미의 눈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났는데요. 아직 찾지 못한 진실의 조각들이 어딘가에 반드시 숨어 있을 거라는 확신. 그리고 반드시 그걸 손에 넣고야 말겠다는 오장미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이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장미가 아직 찾지 못한 결정적 증거.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채화영. 이번엔 정말 끝이야. 오장미의 다음 한 수. 기대해주세요.